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살 직장인 아내입니다. 처음엔 평범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남편은 자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신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행동과 그걸 조용히 동조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어요. 결혼 2달째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표정 하나 없이 안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손도 씻기 전에 냉장고로 직행하셨죠. 제 인사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요. 어머, 냉장고 정리가 왜 이래? 이러면서 반찬통을 하나씩 식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일일이 열어 반찬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거 상한 거 아니니? 코를 킁킁거리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건 어제 사온 거예요. 반찬을 사 먹는다고? 아무리 바빠도 반찬을 만들어 먹어야지. 음식물 봉투 어디 있니? 그리고 싱크대 서랍을 또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찾은 시어머니는 제 반찬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 먹는 거 다 조미료 덩어리야. 우리 아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반찬을 버리다니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바탕 냉장고를 뒤집어 엎었어요. 반찬은 다 버려졌고 싱크대에는 빈 반찬통들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바라봤어요. 그렇게 냉장고를 초토화시킨 시어머니는 소파에 한 번 앉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테러라도 당한 듯 정신이 없었어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님이 반찬 다 버렸어. 너무 속상해. 우리 엄마가 신경 써주시는 거야.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전혀 제 입장을 받아들일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예고 없이, 아니 정기적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냉장고 검사를 위해서였어요. 제가 반찬을 사 먹는지 확인하려고요. 혹시 산 반찬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버렸습니다. 뚜껑을 하나하나 열고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냉장고 검사받고 사는 며느리라니. 남편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건 좀 심해. 나 정말 힘들어. 그냥 맞춰줘. 돌아오는 답은 역시 같았습니다. 그 후로 반찬은 무조건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반찬 만드느라 힘이 붙였어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냐고요? 여기에는 쪽파를 다져 넣어야지. 소금간 말고 된장으로 무쳐라. 등등 양념 하나하나까지도 다 관여했습니다. 제 요리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 입맛이라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시댁 스타일로 양념을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저도 갑자기 바꾸려니 입맛에도 안 맞고 만드는 게 익숙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러더니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식단을 짜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삼계탕을 해 먹으렴. 이건 온나무 가지야. 이걸 넣고 푹 구워서 주렴. 삼계탕 할 때 껍질은 벗기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어느 날은 가계부 같은 큰 수첩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시더군요. 그러더니 페이지를 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사진으로 찍어도 다음 주 식단이야. 거기에는 일주일치 식단이 요일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반찬 가짓수가 엄청났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매일 만들어요?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이랑 똑같이 회사 나가고 있어요. 퇴근 시간도 같고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니? 결국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일을 키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제 식대로 먹을 만큼만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침은 토스트로 먹고요. 시어머니는 며칠 안가 이 사실을 곧 알게 되었죠. 본인을 무시하냐며 난리가 났어요. 너 정말 앙큼하구나. 내가 할 일 없어서 식단 짜온 줄 아니? 빵이 웬 말이니? 하시며 식탁 위에 있는 빵주머니를 냅다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어머니,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사실 지금처럼 사는 것도 힘들어요. 저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이 씩씩대며 들어오더군요.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도 힘들어서 적어주신 반찬 다 만드는 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 당신도 퇴근하고 오면 힘들어서 손 하나 까딱 못하잖아. 나도 똑같이 힘들어. 지금처럼 반찬하고 밥 차리고 뒷정리까지 하고 나면 기진맥진이라고. 먹는 거 중요할 수 있지. 그런데 적당히 하자. 어머님 지나치셔. 너는 결혼해서 그냥 시어머니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니?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야? 당신 어머님 집에서 저녁 먹고 들어와도 좋아. 그대로 나는 못해. 넌 나랑 계속 살 마음은 있는 거니?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오빠를 왕자님처럼 모시며 헌신하는 거지. 오빠처럼 집에서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 없을걸?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살았지. 결혼하고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고 쓰레기 한 번 버린 적 없었어. 그럼 나보고 그런 집안일까지 하길 바라는 거야? 바란다기보다는 당연히 분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나로서도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아니,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일이 쌓여가더라고. 나는 힘들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 별일 아니래. 너 혼자 현대 여성인 척 착각하지 마. 요즘 여자들 다 결혼해서도 맞벌이하고 집안일하고 지내. 답답했습니다. 도저히 합의점이 찾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론도 나지 않은 채 저는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시어머님 나름대로 제가 괘씸해서 잠이 안 오셨나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밥도 못 받아 먹는 아들도 걱정되고요. 하루는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가는 동안 계속 긴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응은 의외였어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저를 타이르듯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자가 할 일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내 생각만 고집하면 결국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다. 어른이 말을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매우 자상한 말투로 저를 타이르셨어요. 나는 내 아들 그렇게 저녁 먹고 사는 꼴 못 본다. 그렇다고 내가 매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해결책을 내셨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외가 이제부터 너희 집에서 아침 저녁을 먹기로 했단다. 운동 겸 가서 먹고 오면 되니. 그래야 너도 정신 차리고 할 거 아니니? 네?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오히려 잘 되었다는 눈치였어요. 제가 누구 도움을 바라겠어요. 어머니, 저도 결혼하고 잘 지내고 싶었어요. 어머니와도 이 사람하고도요. 그런데 이건 저에게 너무 벅찬 일이에요. 아침, 저녁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밥하는 거 그만두겠습니다. 당신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뭐라 하기도 전에 남편이 발끈하더군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는 행동이 무시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어.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줘. 그렇게 저희는 밥 때문에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처럼 이기적인 애랑은 좀 힘들 것 같다. 잠깐 떨어져 생각해보자. 남편의 제안이었습니다. 좋아. 저희는 그렇게 시부모님 앞에서 별거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 편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만큼만 해서 먹고 너무 힘들 때는 배달도 시키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건 행복한 일이죠. 몸이 힘든지 모를 만큼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니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혼자 사는 생활이 너무 홀가분했어요. 그 사람이랑 산 몇 달이 몇 년이라도 된 듯 지긋지긋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쯤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할 말 있어. 만나자. 저랑 같은 마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이혼 얘기할 생각을 하니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드디어 이혼 얘기하자는 거구나. 저도 마음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껏 순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 간섭 안 하신대. 그래서 다시 같이 살자.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반찬은 엄마가 원하는 식단으로만 해. 냉장고 검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 거야. 나도 힘들게 타협한 거야.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게 뭔가요?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가 싫다고 하면 엄마가 추천한 여자랑 재혼할 수 있어. 엄마 친구 딸 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잘 됐네.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오늘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어. 남편은 얼빠진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오빠야말로 집안일 한 번 안 해본 왕자님이었지. 다른 여자도 어머님이 짠 식단 따르며 왕자님으로 모셔줄지 모르겠네. 아마 3개월도 못 버틸걸. 잘 맞아서 행복하게 산다면 축하할 일이고. 그러자 남편이 버벅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늦었어. 그날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3개월 후, 전 직장 근처에 깔끔한 집을 얻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요리학원에 등록해 퇴근 후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미있죠? 다행히 음식 자체에 정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시어머님의 음식이 아닌 저만의 요리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냉장고는 이제 검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떠벌렸던 엄마 친구 딸에게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했다는군요. 바보같이 소개팅 자리에서 반찬은 우리 엄마가 짜준 식단으로만 먹는다라고 했다가 퇴짜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리고 뭔 자신감으로 계속 소개를 받으며 엄마 식단을 결혼 조건으로 나불거렸나 봐요. 좋은 조건도 아니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족쇄를 누가 자발적으로 차겠다고 손을 내밀겠어요. 다른 여자 인생 또 꼬이게 하지 말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네요. 엄마 식단 먹으며 사이좋게요. 저는 혼자의 삶이 이렇게 홀가분하구나를 느끼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하루 살고 계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